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성국권 혼술 8월 3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진인 조원산 시무 7조 여전히 화제입니다. 상소문 형태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따박따박 지적을 했죠. 그 지적을 한 그 내용, 또 그 이후에 그 앞에 몇 차례에 걸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들이 다시 또 되돌아보면서 읽어보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조간 딱 볼 시간에 이 조원산의 시무 7조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시인 이야기를 해드렸죠. 임태주 시인입니다. 친조국 시인이다. 제가 그렇게 아침에 소개를 드렸는데 조국 씨가 임태주 시인의 산문집에 추천사를 쓰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임태주 시인의 글이 또 반박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조원산, 지인인 조원산이 또 재반박을 하는 그런 글을 올렸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임태주 시인의 글 게시물이 없어졌습니다. 페이스북에 SNS에 그 글이 게시물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임태주 시인 본인이 삭제를 했거나 아니면 비공개 처리를 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임태주 시인이 반박글을 올린 것은 29일이었죠. 페이스북에 하교 시무 7조 상소에 답한다 이런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하교라는 것은 신하가 올린 상소문에 대해서 임금이 답하는 형식이죠. 여기서 시무 7조는 졸렬하고 억지스럽다 이렇게 막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조원산이 다시 이 글에 대해서 재반박글을 올리면서 두 사람의 논쟁은 확정된 것 같았지만 임태주 시인이 물러난 셈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아마 진인 조원산 쪽의 글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어서 시인이 그것을 내린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지만은 글쎄요, 제 생각에는 아마 하교라는 말을 하교 임금이 신하에게 쓰는 이야기죠. 신하가 올린 상소문에 대해서 임금이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썼는데 하교 시무 7조 상소에 답한다. 마치 본인이 대통령이나 왕이 것처럼 이렇게 한 데 대해서 또 무슨 말들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도 싶습니다. 어쨌든 그 글은 지금 사라졌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진인 조원산의 몇 가지 글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고 속 시원하다. 정말 야당이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찬사들을 쏟아집니다. 진인 조원산은 그냥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 가장이죠. 근데 지금 이 글들을 올린 장소를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어디다 글을 올렸느냐. 지금 본인의 SNS에다가 올리기도 했지만 제일 처음부터 이 글이 올라간 그 글들은 정부의 다주택 정책을 비판하고 하는 글들, 그리고 시무 7조, 그리고 그 이후에 임태주 시인의 글에 반박하는 글, 이런 것들은 임태주 시인의 글에 반박하는 글은 SNS에 올렸지만 그 앞에 글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자, 제 뒤로 보이는 청와대가 좀 멀리 보여 있을 텐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이버 공간에서 청와대의 앞마당 같은 것입니다. 청와대의 깊숙한 안마당 같은 것이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죠. 이 게시판은 특히 친문 네티즌들이 활개를 치는 그런 공간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서 그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었죠. 2017년 8월 17일에 만들었는데 이 청원 글이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인 조원산의 글에 대해서도 조만간 청와대에 답변을 놓을 텐데 원론적으로 나오겠죠.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일종의 이 친문 네티즌들의 안마당에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신랄하게 풍자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글이 계속 실렸다는데 그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어차피 여론전을 계속 펼치고 있었죠. 문재인 정권은 국민 갈라치기를 하면서
여론전을 계속 펼쳤습니다. 친일, 반일 하면서 죽창과 이야기하고 계속 그 조국 사태 때도 검찰 개혁 하면서 또 그 대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거의 간제 데모였죠. 그런 집회를 열고 하면서 국민 갈라치기라는 여론전을 하는데 그 여론전의 본산 중에 하나가 국민청원 사이트였습니다. 청와대에. 그런데 거기에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 문재인의 성토장이 되어버린 청와대 앞마당, 이런 말이 가능해졌습니다. 진인 조언사는 이 시무 7조 외에도 몇 개의 청원글을 그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죠. 그런데 최근에 또 다른 글들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하는 또 다른 글이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올라가서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영남 만인소 형식을 차용한 글인데, 영남 만인소는 1880년대에 고종의 그 개화 정책에 반발을 한 영남의 유생 만 몇 명이 그걸 올린 상소글을 올린 그 상소문이죠. 그것이 영남 만인소인데, 이 영남 만인소 형식을 차용을 했습니다. 시무 7조는 어떤 유생의 상소문 형식을 차용을 했고, 이 영남 만인소 형식을 차용한 이 글도 역시 이 상소문 형식을 차용을 했는데, 자, 근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본인이 경상도 백두 김모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글쓴이가 경상도의 백두 흰머리 김모다 이렇게 글쓴이가 밝혔는데, 이 제목이 진인 조원산을 탄핵하는 영남 만인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인 조원산을 탄핵하는 영남 만인소. 그리고 장문의 글을 쫙 올렸는데, 제목을 보면은 시무 7조를 올린 진인 조원산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 내용은 그것을 풍자를 하면서 거꾸로 돌려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백두 김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글에서 그 영남 만인소 글에서 근자의 인천의 지인인 조은산이라는 자가 여러 차례 시무 7조라는 이름의 망령된 상소문을 황상폐하께 황제라는 이야기죠. 황상폐하께 올려 나라를 어지럽히고 인심을 혼란케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본론이 나옵니다. 소인에게 유전한 흘러들어온 소인에게 유전한 은산의 시무 7조를 대강 살펴보니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머리털이 쭈뼛해지고 간담이 떨리며 호련히 눈물이 넘쳐 주체할 수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피부를 찌르는, 폐부를 찌르는 그런 글이라는 말이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폐부를 찌르는 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백두 김모는 이후에 시무 7조 내용을 하나하나, 일단 형식은 비판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문재인과 그 여권 인사들에 대한 풍자 그리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제가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성진 노영민은 똘똘한 강남의 한 채를 남겨려다 그것마저 황상의 뜻을 받도록 오두막집 한 채도 없이 팔아버린 그야말로 황상폐하의 눈 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여쁜 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가 조선 천하에 머물 집도 없으니 노영민 비서실장 집 두 채 한쪽 먼저 팔아서 무슨 상속 정리세를 아꼈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지금 결국 두 채 다 팔았습니다. 이제 그가 조선 천하에 머물 집도 없으니 어찌 대궐에서 내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조국에 대해서는 조국 전 형조판서 그리고 김경수 경남감사를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 전 형조판서는 성균관에서 유생을 가르칠 당시 세상의 온갖 일에 개입하여 지적질을 해대다가 스스로 형조판서에 오르자 솔선수범하여 그간 타인을 비난하던 일들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조 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릴 만큼 통찰력 있는 인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조국이 황상폐하의 뒤를 잇는다면 이 나라를 1등의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이 되는 나라로 개편함으로써 무현 황제, 노무현 전 대통령 무현 황제의 유훈 이래 황상폐하께 없어 꿈꾸던 나라를 완성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비꼽니다. 김경수 경상감사는 선대 무현 황제에게 바둑이처럼 충성하였듯이 황상폐하께도 충성하리라 믿는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했고요. 또 일각에서는 조국 전 형조판사와 김경수 경상감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들어 걱정하고 있으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황상폐하께서 임명하신 판관 김명수 대법원장이죠. 판관 김명수는 이미 성남 부윤 은수미 성남시장 은수미의 재판에서 황상폐하의 의중을 헤아려 판결하는 모범을 보인 바 있어오니 판관 김명수의 충성심을 믿고 의지하면 모든 것이 순리대로 풀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비꼽니다. 조국도 그렇고 김경수도 그렇고 지금 재판 중인데 김경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다 무죄를 받을 것이니 은수미 성남시장처럼 걱정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부터 이게 하나의 시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소문 형식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해악과 풍자를 섞어서 조롱하는 그런 글들이 계속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제3, 제2는 올라왔고 제3, 제4의 진인 조원산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할 그럴 기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거의 꺾였죠. 칼이 꺾였습니다. 검찰의 칼날이 그냥 부러져 버렸습니다. 무뎌진 것도 아니고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은 기세등등한데, 자, 이 청와대 수사는 정권의 강압에 의해서 꺾였지만 이 분노한 민심이 청와대 안방에서 안마당에서 휘두르는 필봉, 이 필봉은 아마도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라도 꺾을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럴지는 모르죠. 그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실컷 친노의 놀이터로 만들었으니 이제는 이 놀이터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그런 성토장이 됐기 때문에 국민청원 게시판을 폐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